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입니다. 26년도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에서 교부 기준과 품목 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추가되었습니다. 지침 교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너무 도움이 되겠지만 다들 업무로 많이 바쁘시잖아요. 빠르게 관련 내용만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설정해 두었으니 해당되시는 내용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시죠? 22년도부터 매년 제작해서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는 가이드북인데요. 장애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실 때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교부사업 맞춤형 평가를 위해 대상자 댁에 방문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셨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자료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올해에도 제작해 PDF로 배포하였습니다. 이 파일은 공문과 함께 첨부되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침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가지 품목까지 교부가 가능한데요. 이때 단일 품목으로서 지원 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한 품목만 교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독서 확대기를 교부 희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독서 확대기의 지원 기준액이 270만원으로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독서 확대기 한 품목만 교부가 가능합니다. 연간 지원 기준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품목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행복이음 처리 시 품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입력하여 교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5품목에 한해서 총 2개 또는 5개 제품까지 교부가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품목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지지대 및 손잡이, 목욕용 미끄럼 방지 용품과 음식 섭취 보조기기 품목에서 2개 제품 이상 교부받을 경우 1인당 연간 지원 기준액 200만원 제한은 적용받습니다. 이때 행복이음 처리는 품목별, 개수별로 신청서를 각각 입력하여 교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침 내 예시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부 기준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예시의 상황은 교부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총 품목은 3개이며 목욕의자 품목에서 1개 제품, 장애인용 의복 품목에서 2개 제품, 안전손잡이 품목에서 2개 제품으로 총 3개 품목, 5개 제품 교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품마다 지원 기준액을 적용하는데요. 장애인용 의복에서 2개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지원 기준액 15만원씩 적용됩니다. 이때 꼭 고려해야 될 점은 이 모든 품목과 제품의 지원 기준액 합계가 200만원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올해 신설된 지침 내용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이 10개 품목을 신청한 경우 먼저 행복이음 원스크린 조회 기능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등급자로 확인되면 장기요양복지연구사업소에 방문하여 지원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 등급을 모두 보유한 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 지원 사업이 훨씬 유용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원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지원되는 개수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안전손잡이가 10개 지원되며
휴대용 경사로를 실내용과 실외용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조기기 센터에서 교부사업 맞춤형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10만원 이내인 실내용 경사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부사업에서 경사로는 지원 기준 금액이 53만원이고 8년 안에는 재교부가 불가한데요. 실내용 1개를 받기엔 많이 아쉽죠.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 지원사업에서는 실내용 6개 지원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이 10개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행복이음 원스크린 조회 기능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등급자로 확인되면 장기요양복지연구 사업소로 방문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읍면동에서 재가급여 등급자 여부 확인 및 안내를 누락한 경우에는 구청, 군청에서 확인 및 안내가 필요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에서도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복지연구 사업소 방문 및 관련 서류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개 품목에 해당되더라도 교부사업으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복지연구 사업소를 안내해야 하는데 사업소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잖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 1차 메뉴에서 민원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 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진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지역과 급여 종류를 설정합니다. 이때 급여 종류는 복지용구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진과 같이 복지용구 사업소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사업소에 방문할 때 지참해야 할 서류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입니다. 이렇게 3개가 필요하며 발급하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정부24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발급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여기 기재된 것 외에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로 안내 바랍니다.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신청한 동일 품목에 대한 내구연한과 타 사업으로 동일 품목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지 행복이음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한 기준에 대한 자주 묻는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급자이면서 지체장애를 판정받은 대상자가 휴대용 경사로와 이동변기, 장애인용 의복을 교부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가지 품목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지 품목의 지원 기준액 합계가 20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2월에 이동변기를 교부받은 대상자가 올해 5월에 휴대용 경사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급자이면서 지체장애를 판정받은 대상자가 목욕의자 1개, 장애인용 의복 2개, 안주손잡이 2개로 총 3가지 품목 5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 최대 3품목까지 교부가 가능한데요. 장애인용 의복과 안주손잡이는 최대 2개까지 교부가 가능하여 위 대상자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3가지 품목 5개 제품의 지원 기준액 합이 200만원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급자이면서 지체장애를 판정받은 대상자가 목욕의자 1개, 전동침대 1개,
장애인용 의복 2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목욕의자 60만원, 전동침대 120만원, 장애인용 의복 15만원씩 2개를 신청하게 되면 연간 지원 기준액 합이 210만원이 되므로 교부 기준인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목욕의자 1개, 전동침대 1개, 장애인용 의복 1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금액 합이 195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수급자이면서 시각장애를 판정받은 대상자가 올해 2월에 판매가액 90만원인 독서 확대기를 교부받았습니다. 올해 7월에도 문자 판독기를 교부받고자 희망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간 지원 기준액 합계 200만원은 판매가액이 아닌 지원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판매가액 90만원인 독서 확대기를 교부받았을 때 지원 기준 금액 270만원이 적용되므로 추가 교부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교부사업 교부 품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품목명, 지원 기준액, 내구 연한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 추가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상시로 교부사업 신청 접수를 받으며 자격기준 확인 후 구군청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구군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를 구군청에 통보합니다. 구군청에서는 최소 적격 기준을 검토하고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를 보조기기 센터로 의뢰합니다. 보조기기 센터에서는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구군청에 회신합니다. 구군청에서는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기기 센터에서 회신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제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부사업의 첫 번째 절차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사업 신청을 상시로 접수받습니다.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서식 2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를 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희망 보조기기의 교부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 행보기음에 입력하여 즉시 접수 처리합니다. 교부 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시군구청에 접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신청자에게 예산 부족 시 교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지침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절차로 시군구청에서는 접수받은 즉시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최소 적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시군구청으로 신청자를 접수할 때 별도의 보조기기 교부 신청 접수 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행보기음을 통해 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절차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토, 일, 공휴일을 미산입하여 20일 이내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청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네 번째 절차로 시군구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자에 대해 지역보조기기 센터로 맞춤형 상담평가를 의뢰합니다. 이때 맞춤형 평가 의뢰 서식과 전체 품목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함께 송부해 주셔야 원활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슬라이드에서 시군구청과
보조기기 센터에서 맞춤형 평가 의뢰와 회신에 대해 서식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업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니 타임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절차로 보조기기 센터에서는 토, 일, 공휴일을 미산입하여 20일 이내에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에 회신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의뢰 주실 때 공문에 회신일을 기재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를 기재하실 때 토, 일, 공휴일을 미산입하여 20일 이내인 걸 고려해서 날짜를 기재한 후 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기 센터의 맞춤형 상담평가 과정에서 신청인이 기존에 신청한 품목 외에 신규 품목이 추가 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기존 신청 품목을 취소하고 신규 품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규 품목에 대해서도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조기기 센터에서는 신청인에게 신규 품목에 대한 신청서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서 평가표를 함께 시군구청에 송부합니다. 위의 서류를 받은 시군구청에서는 신규 품목 신청서 접수 후 중복 교부 여부만 확인하여 교부를 실시합니다. 보조기기 센터에서는 행보기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교부 이력과 종합조사 결과 등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에서는 보조기기 센터로부터 신규 품목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 중복 교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6번째 절차로 시군구청에서는 보조기기 센터의 맞춤형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순으로 지원하되 동일한 일자에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한 장애, 최근 3년 이내 교부 이력이 없는 자를 우선하여 교부합니다. 그리고 교부 대상자의 장애 등록과 소득 기준은 교부 결정 때에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 바랍니다. 7번째 절차로 교부 과정입니다. 이 이후의 절차는 시군구청에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조기기 교부 방식은 의뢰서를 발급하여 보조기기 업체를 통해 교부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에서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의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조기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설명이 가능한 업체로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 지침 내용을 눈으로 읽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를 선정하며 계약 물품과 다른 제품이 교부되지 않도록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관련 지침 내용도 눈으로 읽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절차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가 실제로 잘 교부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나 계약을 통한 구입 교부 과정에서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의뢰서를 발급받아 보조기기 업체를 통해 교부받은 경우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보조기기 교부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확인서는 보조기기 업체에서 비용 청구 시 첨부하도록 하거나 보조기기 교부 비용 지급 시 청구서에 직접 첨부합니다. 다음은 교부 비용 청구 및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보조기기 업체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확인서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 비용 청구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며 시군구청은 구비 서류 확인 후 비용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절차입니다.
시, 군, 구청은 교부받은 대상자 및 교부 품목에 대하여 교부된 보조기기의 사용 여부, 양도 대여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절차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교부 사업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관할 시, 군, 구에 지난 3년간 교부 실적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정기적으로 시, 군, 구의 예산 실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재조정합니다. 시, 군, 구청은 수요 상황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시도에 예산 조정을 요구하거나 신청 장애인에게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아직 1분기인데요. 센터에서 상담 중에 장애인분들이 말씀 주시기로는 구청에 교부 사업을 신청하러 갔는데 전년도 대기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없어 신청 못한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부산광역시 내에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확보하여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문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느끼기에 교부사업의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연금공단과 보조기기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전화와 가정방문 상담이 진행되어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부사업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군청에서 보조기기 센터로 맞춤형 평가 의뢰 시 맞춤형 상담평가 의뢰서와 전체 품목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지침에서 제공하는 의뢰서 서식에는 교부 이력과 전체 품목에 대한 종합조사 결과를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엑셀 서식에 맞춰 보조기기 센터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신청 품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보조기기 센터로 의뢰합니다. 전체 품목에 대한 종합조사 결과 적합 품목 리스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을 신청하기를 희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품목에 대한 종합조사를 기반으로 추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중 이와 같은 사례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교부 환경의 적절성인데요. 대상자는 안전 손잡이를 희망했으나 화장실의 벽이 시공이 불가한 벽이어서 대상자의 활용 욕구에 맞게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로 대체하여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활용 계획의 적정성 및 장애 상태의 적정성인데요. 대상자는 보행차를 신청하였으나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주요 욕구는 보행보다는 기립 훈련이었고 장애 상태가 보행차를 사용하기에는 불안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행차는 신청을 취소하고 기립 훈련기로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품목 추가 신청입니다. 대상자는 탁자형 보행차를 신청하였는데 상담 중 다른 보조기기에 대한 추가 욕구가 나타났습니다. 실내 보행의 어려움으로 침대 옆, 화장실 등 기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를 교부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탁자형 보행차 1개와 안전 손잡이 2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때는 보조기기 센터 담당 직원이 대상자에게 서식 2를 진구하여 시, 군, 구청에 제출하는데요. 시, 군, 구청에서는 서류를 받고 교부 이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젠 보조기기 센터에서 맞춤형 평가 후 구군청으로 결과를 회신할 때입니다.
보조기기 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표를 첨부해서 공문으로 회신하는데요. 이때 공문 첨부 파일 비밀번호는 담당 공무원 내선번호 뒷자리에 별을 붙이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 내선번호의 기준은 교부사업 의뢰 공문 하단에 기재된 내선번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후 품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서식 7을 진고하여 구군청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중 신규 품목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서식 2를 진고하여 구군청에 회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교육 청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